12월 셋째 주에는 미주내 한국 공관들이 다양하고 의미 있는 행사들을 진행했습니다. LA 한국교육원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실시한 독도교육 공모전 수상작들을 발표했고, LA 총영사관은 세대 간 갈등의 회복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12월 셋째 주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시 전역에서 연말을 맞아 무료 식사와 식품 지원이 확대됩니다. LA 카운티 공원, 레크레이션 국과 YMCA, 시니어 센터 등은 청소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무료 식료품 나눔과 식사 제공, 장난감 등을 나눠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상관으로부터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한 전 라팔마 경찰국 백인 경관이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라팔마시가 인종과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을 방치한 책임이 있다며 840만 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로스바이어 전 경관은 지난 2022년 라팔마 경찰국에 합류했고 고모 경사 밑으로 배속됐지만 고 경사가 다른 한인 경관을 편애해 자신에게 더 많은 업무를 부과하는 한편 임금 동결에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계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크리스틴 최 감독이 향년 73세로 별세했습니다. 최 감독은 지난 1982년 디트로이트에서 발생한 빈센트 친 살해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누가 빈센트 친을 죽였나를 공동 연출하며 1989년 아카데미 장편 다큐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최 감독은 현재까지 뉴욕대 TC 예술대학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왔습니다. 세종학당재단이 신규 운영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공모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재단은 내년 1월 30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가 진행되며 서류 심사와 현지 회사, 최종 심사를 거쳐 내년 6월 결과가 발표된다고 밝혔습니다. 재단은 세계 곳곳의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공모를 통해 한국어 교육 인프라를 갖춘 기관을 적극 발굴하고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댈러스시 전역에서 전자담배 흡연이 금지됐습니다. 시의회는 공공실내공간과 기타 금연구역에서 금지되는 제품 목록에 전자담배와 전자식 니코틴 기기까지 확대했다며 위반할 경우 최대 $500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LA 한국교육원이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실시한 독도 교육 공모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온라인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비전 한글 학교가 차지했으며 최우수상은 마클 캐펠 초교, 글렌 윌스 고교, 애리조나 CTCC 한국학교 등이 선정됐으며 수상작 16편은 한국교육원 유튜브 채널에서 감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한인 2, 3세 학생들이 독도의 역사와 지리적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영토 주권 의식을 함양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가 내일 제48대 회장단 출범식과 갈라 어워드를 개최합니다. 오시 한인상공회의소는 연임하는 팀박 이사장과 조나단 박 수석 부이사장, 장윤정, 알렉스 우, 이정섭 등 부이사장이 새로 구성돼 내년부터 일하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갈라에서는 평생명예 리더십상의 이용기 회장, 자선활동과 기업 리더십 부문 우수상의 박기홍 회장, 지역사회 금융 리더십상의 PCB뱅크 등 각 부문에서 5명을 선정해 상을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타운 시니어 앤 커뮤니티 센터 하모니카반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LA 킹스 경기에 오릅니다. 시니어 센터는 다음 달 20일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LA 킹스와 뉴욕 레인저스의 경기 전 하모니카반이 미국 국가를 연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경기에서 한국 문화를 기념하고 한인타운을 조명하는 K-타운 나잇도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미국발 인천행 노선을 대상으로 연말 특별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에어프레미아는 오는 28일까지 LA와 워싱턴 DC, 뉴욕, 샌프란시스코, 호놀룰루에서 출발하는 5개 노선에 대해 최대 15% 할인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탑승 기간은 내년 10월 24일까지로 탑승 기간 제한 없이 정기간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5월 15일 시애틀 메리너스 경기장에서 코리안 나이트가 열립니다. 광역 시애틀 한인회는 올해 이어 내년에도 시애틀 메리너스와 협력해 시애틀 티모빌 파크에서
샌디에고 파드리스를 맞아 코리안 나이트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기에서 한글로 된 메리너스 유니폼을 기념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LA에서 한인 1세부터 3세대까지 세대 간 갈등의 원인과 해법을 모색하는 포럼이 개최됩니다. LA 총영사관과 유스타 파운데이션은 오는 12월 20일 토요일 오후 4시 새누리교회 비전센터에서 세대 간 갈등 회복을 위한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은 LA 총영사관 주관으로 진행된 한인 1세대와 2, 3세대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획됐으며 세대 간 인식 차이와 갈등의 원인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살펴보는 자리로 마련됩니다. 이번 포럼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온라인 사전 등록과 현장 참석이 무료로 가능합니다.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가 2026년 새해를 여는 신년 나눔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주최 측은 내년 1월 4일 오후 4시 유시얼바인 캠퍼스 내 바클레이 극장에서 마에스트로 금난세가 LA 체인버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클래식 공연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자폐 스펙트럼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나눔 행사로 공연 수익금은 한미특수교육센터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한인 농장주가 직원들에게 비위생적인 주거시설을 제공해 7만여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샌마르코스 지역의 럭키 그로어스 농장에서 곰팡이와 해충, 설치류 등이 발견됐으며 구조적 결함까지 있는 주거 공간을 직원들에게 제공하면서 임대료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농장주 최모 씨 부부에게 76,274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원들의 임대료 17만 1,400달러도 환불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KLEN이 장학재단이 2025년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올해로 7번째를 맞는 장학생 모집에서는 대학생과 대학원생 10명을 선발해 최대 각각 3,000달러의 장학금을 수여한다며 오는 26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출 서류는 성적 증명서와 소득 증명, 추천서, 에세이 등입니다. 40대 한인 남성이 차량으로 업소를 들이받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오스틴 경찰국은 지난 7일 밤 9시 40분쯤 김모 씨가 술에 취한 채 페더날레스 스트릿가 이스트 7번가 인근에 위치한 타투샵으로 차량을 몰고 돌진해 업소 전면벽이 파손됐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프레드 정 플러튼 시장이 138년 시 역사상 최초로 4선에 성공했습니다. 플러튼 시의회는 찬성 3표와 반대 1표로 정 시장을 차기 시장으로 다시 선출했습니다. 이로써 정 시장은 지난 2022년과 2023년, 2025년에 이어 내년에도 시장직을 맡게 됐으며 한 명의 시의원이 시장을 4차례 맡은 것은 처음입니다. 폰테나 지역에서 30년 이상 운영되어온 수암밋이 업주들에게 폐업을 통보했습니다. 총 70곳의 업주 중 24곳이 한인인 수암밋은 소유주가 바뀌면서 내년 1월 19일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이에 업주들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함께 폐업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서 현재까지 5,000명 이상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맨해튼 뉴욕 한인회관에 K푸드 미니 전시관이 설치됐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미주본부는 K푸드 홍보를 위해 한인회관 6층에 무료로 전시관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치몬드 한인회가 오는 토요일 한인의 밤을 개최합니다. 뷰라 레크레이션 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총 9명의 장학생에게 각각 $1,000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탤런트 경연대회와 노래자랑, 그리고 경품 추첨 순서도 있다며 한인들이 많이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를 희망했습니다. 귀내 셰리프를 사칭한 전화 사기가 잇따라 주의가 유망됩니다. 수완이 경찰은 최근 자신들이 귀내 셰리프국이라며 가족이 구치소에 수감돼 석방하기 위해 돈을 보내라는 보이스피싱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집을 직접 찾아가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 제48대 회장에 이중열 신임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오시 한인상공회의소는 애나하임 웨스틴, 애나하임 리조트에서 이 취임식과 갈라 어워즈를 개최했으며 이중열 신임 회장과 진학임 수석 부회장 등을 소개했습니다.
이중열 신임 회장은 성장과 연결, 협업 등 세 가지 성장 키워드를 제시했고 한인상공인과 오렌지 카운티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LA 카운티 연말 공연에서 한국 궁중무용이 선보입니다. 오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LA 도로시 챈들러 파빌리온에서 열리는 이번 무대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비문화 무용단이 선발돼 한국 전통 예술의 품격과 아름다움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 공연은 PBS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퀸즈 YWCA가 오는 22일 크리스마스 장난감 나눔 행사를 개최합니다. 퀸즈 YWCA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플러싱 파슨스 블루버드에 있는 YWCA 강당에서 500가정에게 장난감을 나눠주며 함께 방문한 어머니들에게는 코트와 신발, 화장품 등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 4일부터 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7개 다리와 터널의 통행료가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혼잡 시간대 승용차 이지패스 통행료는 약 16달러 79센트, 비혼잡 시간대는 14달러 79센트로 오르며 이지패스 미사용 차량 요금도 인상됩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비혼잡 시간대 할인 폐지와 패스트레인 요금 인상, 공항 교통 인프라 확충을 포함한 대규모 자본 계획도 함께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인 대학생들과 한인 스타트업 기업이 참여하는 협력 프로젝트 K-캡스톤 챌린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시애틀 한국교육원과 시애틀 K-스타트업 센터가 공동 추진하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워싱턴대와 센트럴 워싱턴대 등 지역대학 학생 20여 명과 5개 한인 스타트업이 참여해 팀을 이뤄 실제 기업 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프로젝트는 내년 2월 말 최종 발표회까지 이어지며 우수팀에게는 상장과 부상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는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함께 느끼는 따뜻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12월 셋째 주 주요 한인사회 소식이었습니다.